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출근길 지하철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지 않으신가요? 회사에서 동료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혀서 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집에 와서도 그 장면을 수백 번 되감기하며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지 라고 자책하며 이불을 걷어차진 않으신가요? 남들은 야, 너 너무 예민해. 그냥 좀 넘겨. 성격이 왜 그래?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생각하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성격이 이상한 것도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오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 속의 화재 경보기가 고장나서 불이 안 났는데도 24시간 내내 사이렌을 울려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서울대 김주환 교수의 역작 내면 소통에 담긴 방대한 뇌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당신의 고장난 뇌를 수리하는 가장 확실한 매뉴얼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예민함은 성격의 영역이 아니라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딱 3개월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대로 훈련한다면 당신의 뇌 구조는 물리적으로 바뀝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온함과 단단함을 장착한 새로운 나를 만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지금 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귀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아주 작은 조직인데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녀석은 우리 뇌의 공포센터이자 생존을 책임지는 사령관입니다.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이때 저게 토끼일까 바람소리일까 하고 여유있게 분석하던 조상들은 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반면에 소리가 나자마자 으악 맹수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겁쟁이 조상들만 살아남았죠. 우리는 바로 그 겁쟁이들의 후예입니다. 즉, 편도체는 부정적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입니다. 지금 우리 곁엔 호랑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아직 진화하지 못했죠. 그래서 편도체는 호랑이 대신 다른 것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상사의 찌푸린 미간, 연인의 늦은 답장, 단톡방의 익십, 엘리베이터의 어색한 침묵, 이 모든 사회적 신호를 편도체는 맹수의 등장과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표현합니다. 편도체가 뇌 전체를 납치했다는 뜻입니다. 편도체에 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 몸은 전투 모드로 돌변합니다. 심박수가 치솟고 호흡이 가빠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소화기관은 멈춥니다.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 뇌의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전전두피질은 뇌의 CEO입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부위죠. 그런데 편도체가 야, 지금 호랑이가 왔는데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라고 소리치며 CEO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멍청한 짓을 하는 겁니다. 말실수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톡을 보내고 밥맛이 뚝 떨어지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불안하고 예민하다면 여러분의 편도체는 지금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별일 아닌 일에도 사이렌이 울리는 고장난 화재 경보기인 셈이죠. 이 경보기를 끄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명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시끄러운 경보기를 끌 수 있을까요? 많은 분이 실수를 합니다. 침착하자, 쫄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마음을 다잡으려 하죠. 하지만 장담컨대 이건 100% 실패합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편도체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해서 심장아 천천히 뛰어라 라고 명령하면 듣나요? 안 듣습니다.
편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면 소통에서는 놀라운 우회로를 제시합니다. 생각으로는 편도체를 못 이기지만 몸유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뇌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편도체가 흥분하면 몸이 긴장하지만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편도체는 몸이 풀렸네? 안전한가 보다 라고 착각하고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3초 리셋 기법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3초만 다음 동작을 취해보세요. 첫 번째, 턱에 힘을 툭 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뭅니다. 지금 윗니와 아랫니가 닿아 있다면 이미 긴장 상태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침을 흘리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어보세요. 턱관절 주변에는 뇌의 신경이 밀집해 있어서 턱만 풀어도 뇌는 즉각적으로 이완 신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눈에 초점을 흐리게 하세요. 맹수와 싸울 때는 눈을 부릅뜨고 초점을 맞춥니다. 반대로 안전할 때는 눈이 풀리죠. 먼 산을 보듯이 멍 때리듯이 눈 주변 근육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시야를 넓게 흐릿하게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어깨를 툭 떨구고 배로 숨을 쉬세요.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축 늘어뜨리고 횡격막을 이용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날숨을 길게 뱉을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앞에서 턱을 늘어뜨리고 멍한 눈으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깊은 숨을 쉬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표정을 짓는 순간 뇌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집니다. 어라? 몸 상태를 보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보네? 라고 판단하고 편도체의 경보를 강제로 꺼버립니다. 상사가 화를 낼 때, 압박 면접을 볼 때, 누군가와 말다툼을 할 때 속으로 딱 3초만 세면서 턱, 눈, 어깨를 풀어보세요. 신기하게도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차분해지는 메타인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몸을 통해 급한 불이었던 편도체를 껐다면 이제는 진짜 주인인 뇌의 CEO, 전전두피질을 깨워야 합니다. 편도체가 가라앉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전두피질을 단련시켜서 편도체가 날뛰지 못하게 억누르는 힘, 즉 마음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김주환 교수는 이것이 실제 근육 운동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헬스장에서 덤벨을 들면 이두박근이 찢어지고 회복되며 커지듯이 특정 사고방식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망이 두꺼워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렇다면 전전두피질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덤벨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전전두피질 내측 부위 MPFC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걸 훈련하기 위한 6가지 구체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뇌과학 트레이닝입니다. 1. 용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밉죠? 죽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그 사람을 해치지 못하고 오직 당신의 뇌만 파괴합니다. 당신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도 미성숙한 인간일 뿐이다. 나는 내 평화를 위해 그를 용서한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장을 읊조리는 것만으로 뇌는 반응합니다. 2. 연민. 타인의 고통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지하철에서 미친 듯이 뛰어와 나를 치고 간 사람, 얼마나 급한 사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고 전전두피질이 켜집니다. 3. 사랑과 수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차가 막히네? 짜증나가 아니라 차가 막히는구나. 그럴 수 있지. 이 시간에 노래나 듣자. 이것이 수용입니다. 4. 감사와 존중. 이건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세상을 버텨낸 나 자신을 존중해 주세요. 이 6가지 키워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묵상해 보세요. 꾸준한 훈련 후 MRI를 찍어봤더니 실제로 편도체의 크기는 줄어들고 전전두피질의 회백질 두께는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뇌로 리모델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토록 예민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타인의 시선에 그토록 민감한가요? 왜 카톡 답장에 일희일비하고 좋아요 숫자에 집착할까요? 내면 소통에서는 이를 인정 중독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인정 중독의 원인은 자기 존중의 부재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내 내면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해줘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돌아서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채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남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이 아닙니다. 내가 못나든 잘나든 실수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나는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믿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걸지 마세요. 취직하면 행복할 거야. 살 빼면 행복할 거야. 돈 많이 벌면 당당해질 거야. 이건 틀렸습니다. 뇌과학적으로 행복은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조건을 다 갖춰도 행복을 느끼는 뇌회로가 발달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어도 그 안에서 감사와 의미를 찾는 뇌회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강인합니다. 오늘부터 선언하십시오. 나는 행복하기 위해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행복하기로 결단한다. 이 무조건적인 긍정이 여러분의 전전두피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 비난, 무시, 자기 존중으로 꽉 찬 뇌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튕겨나갈 뿐입니다.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예민함, 불안, 우울,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편도체라는 낡은 기계가 과열되었고 전전두피질이라는 최신 기계가 꺼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합시다. 1. 신체 해킹, SOS. 화나고 불안할 때 즉시 3초 리셋을 하십시오. 턱을 떨구고 눈을 풀고 어깨를 내리세요. 2. 마음 근력 훈련. 매일 5분.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6가지를 영양제 먹듯이 매일 뇌에 주입하십시오. 3. 인정 중독 손절. 행복의 조건을 걸지 마십시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나의 존중으로 내면을 채우십시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합니다. 예민한 회로를 쓰지 않고 긍정의 회로를 계속 쓰면 뇌는 반드시 변합니다. 김주환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없는 상태가 편안함이 아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근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강력합니다. 이제 그 고장난 경보기를 끄고 당신이 원래 누려야 할 평온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턱에 힘을 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이 바뀌는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주환 교수님의 저서 내면 소통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뇌과학을 통해 더 깊은 치유와 통찰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뇌를 응원하는 마인드풀 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